강의 시작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지장간에 대해서, 그죠? 지장간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지장간에는, 결론적으로 지장간에는 무엇이 있다 그랬습니까? 지장간은 인원용사, 그죠? 인원용사와, 원률. 그렇습니다. 인원용사와 원률 분야 인원사령이라 그래서, 즉 인원용사 지장간과 원률 분야, 원률용사의 원률 분야의 지장간이 있다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인원용사는 무엇을 기준한다 그랬죠? 이게 인원용사라는 거는 뭐죠? 인원용사라는 건, 자, 이거는 강약을, 그죠? 자, 인원용사는 강약을 주재한다면, 원률용사는 뭐를 주재한다 그랬죠? 그래요. 왕쇠를 주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약과 왕쇠를 더하기 때문에 사주팔자의 글자를 평면이 아닌 어떻게 입체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바로 사주팔자, 사주명리학의 핵심이다. 그래서 메커니즘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요게, 그러니까 이것이 되지 않음으로써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느냐. 그러니까 평면적 시각, 입체적 시각이 벗어나기 때문에 입체를 보지 못하고 평면적 시각을 하기 때문에 마치 사진 속의 꽃을 갖다가 실제 살아있는 생화로 둔갑시켜버리는 오류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중에서 천간물상론이라 그래가지고 천간에 있는 글자, 즉 천간 글자만 가지고 물상화를 시켜가지고 설명을 하고 또는 풀이하고 있더라.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마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튼튼한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게 서 있으니까 튼튼하구나, 강하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뒤에 의지할 이런 사다리 붙여놓고 이렇게 세워놓은 것과 마찬가지. 실제 가봤더니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왕세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뭘 봐라? 강약과 왕세를 통해서 보아야만은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그것을 원령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입니다. 원령. 참 중요합니다. 명리학에 있어서, 사주명리학에 있어서 이 원령이라는 거는, 원령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원률 분야라 그랬죠. 원률 분야. 인원사령. 원률 분야, 인원사령이라 했어요. 자, 이건 원령을 뭐라고요? 이건 뭐라 그런다고요? 12, 그죠? 12원률. 분야. 인원이 사령한다. 이게 12달의 원료를 분포시켜 놓은 인원 중에서 그걸 그 인원이 사령한다는 거예요. 사령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주에 있어가지고. 그 사주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된다. 가장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 원령을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릇이라고 표현했고, 또 격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자, 이제 그러면 이 원령에 대해서 고전에는 어떤 식으로 이 원령을 이해하고 있는가? 원령을 고전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쭉쭉 읽어가겠습니다. 자, 적천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다음에 원전을 배우게 되는데, 무엇을 가장 근본을 하느냐 하면은, 사주명리에서는 자평진전, 적천수, 궁통보감, 이 세 개의 원전은 무조건 뭐 해야 된다? 독파를 해야 된다. 무조건 알아야 한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교재는 바로 지금 뭡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고전,
연해자평을 비롯해가지고 적천수, 자평진전, 궁통보감의 핵심적인 것들을 전부 그것을 제가 강의 안으로 수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통명리학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지금 적천수의 이제 적천수라는 게 그러면 어떤 건지를 한번 보죠. 여기 봅니다. 보이나요? 네. 자, 적천수 쭉 이거 한번 볼게요. 적천수라는 거는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적천수는 중국 명나라 태조 주원장의 군사였던 성을백 유백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문과 원주를 쓰고 그 주석서들이 후대 각 시기별로 세상에 출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저자가 유백원이냐 하는 논란은 학자들 사이 끊임없는 토론의 대상이었다. 그러니까 유백원이라는 사람은 당대 그 재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주로 보면 이런 거 있죠. 왜 내가 써놓고 가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쓰기는 이 사람이 썼는데 말이죠. 이 사람이 썼는데 이게 높은 사람 말이죠. 그 사람 이름을 이게 누가 썼다고 이렇게 하면 그게 굉장히 가치가 어때요? 여러분들 왜 쓰나면서 공자가 말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자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그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이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지금 분류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요 주장에 더 강력한 힘을 쓰는데 실제 그때 당시에 유병원이라고 하는 저런 재상들이 저걸 썼을 리가 없다라는 게 거의 중국 학자들의 이론들이에요. 지금 금석 학자들이 이제 금석을 다 이렇게 명문을 다 분석해 봤을 때 이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적천수를 보면 말이죠. 적천수의 원문과 그 다음에 유백원이가 지었다라고 하는 원주를 읽어보면은 굉장히 갭이 많아요. 자기가 쓴 것을 자기가 풀이하는데 틀려요. 그렇다면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저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가탁을 해서 표현을 했을 것이다라는 게 더 타당성과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이해됩니다. 자, 한번 더 읽어볼게요. 그러나 주장하는 논자마다 정확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단순히 중국 역학계 주장을 그대로 베껴놓는가 하면 실제적인 논고 사례를 예시하지도 못한 채 축축성으로 논란을 키워온 것 또한 사실이다. 그 다음에 적천수의 대표적인 원저자는 송말 원초의 인물인 경도, 바로 요게 방죠. 그래서 저는 이 설을 더 지지합니다. 그래서 경도가 지었다라는 게 훨씬 더 압축돼요. 실질적으로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학자들마다 또 그리고 중국의 학자들이 거의 이제 그 결론처럼 나오는 게 이건 경도의 작품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금석학을 통해서 분석을 했을 때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자, 봅니다. 그래서 경도 원말 명초에 활동한 유백원 등 두 사람으로 압축되는데, 자, 그러면은 경도의 저술설이 유력하다. 사주명리학의 평주나 해설서는 연해자평과 적천수의 의감이 큰데 지금도 이 두 서적을 원서로 하고 있으며 연해자평은 그 대부분을 내격의 해설이고 적천수는 주역의 상수학적 천리를 담은 외격감법에 관해서 상세한 기술이 담겨 있다. 자, 내격과 외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단어로만 이해를 해놓으세요. 다음에 이제 내격과 외격이 어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될 것입니다. 반면 이제 이게 뒤에 나오는 게 자평진전인데, 이 자평진전도 한번 읽어가죠. 자평진전은 18세기 중국 심효첨에 이어졌습니다. 자, 요 정도로 우리가 최소한 외워둬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적천수는 누가 지었다 그랬죠? 경도라고 그랬어요. 누구? 경도입니다. 그 다음에 자평진전은 누가 지었다고요? 심효첨이에요. 자평진전 평주를 한 사람은 여럿이 있는데 대표적인 평주자가 동해 설하고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자평진전은 18세기 중국 심효첨에 의해서 저술된 명리서로서
궁통보감, 적천수와 더불어 역학의 3대 기본서이자 사주 판단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책으로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어야 하는 필독 고전이자 명리학의 교과서이다. 자평진전에 통달하지 않고서는 명리학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명리학의 기초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두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자평진전에 대한 해설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죠. 자, 돌아가서 그 바로 적천수. 적천수는 누가 지었다고요? 그래서 경도. 네, 경도의 적천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적천수에 나오는 것 중에서 뭐 원령론에 대해서만 지금 오늘 강의가 뭐죠? 원령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천수에 대한 원령론을 한번 살펴보자. 적천수의 원령론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원령 내 제강 비지 택야 이런 용사 지신 택지 향야 불가의 불법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원령이라는 거는 자, 원령이라는 것은 마치 그러니까 마치 제강. 자, 요 제강이라는 언어를 두 가지로 쓸 수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제강. 이 제강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 요거는 하면 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글로 하면은 별이. 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별이라는 거는 원래 이런 거예요. 별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물을 이렇게 지어 나가잖아요. 수백 가닥으로 이렇게 그물이 이렇게 이어져 가잖아요. 그죠? 또 있고 또 있고. 이게 한 줄이 다 이렇게 이어져 가서 이게 그물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 그물코 처음 시작하는 거. 이게 얘가 요를 딱 잡아주는 거 말이죠. 얘가 없으면 그물이 그러니까 짜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바로 요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별이라고 표현해요. 별이. 즉 그래서 이 별이라는 거는 중심이라는 뜻이고 핵심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없으면은 그러니까 뭐예요? 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은 다 여러 가닥으로 짓는 게 아니고 뭐죠? 그물은 한 줄로 가는 거예요. 한 줄로 계속 엮어서 그거를 풀면 다시 뭐예요? 다시 한 줄로 되는 거예요. 그물인데 그 그물을 엮어가기 위해서는 요 처음에 요 매듭을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요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를 별이라고 해요. 별. 그러니까 자 요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제강이라는 표현인데 그 제강이라는 건 명리학에서의 요 핵심 중심 요거는 요 제강이란 뜻은 바로 요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명리학에서 쓰는 제강이란 뜻은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뭐가 가장 중심이 된다 그랬죠?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라 그랬죠? 월지. 바로 월지 원령인 거예요. 그래서 요 제강을 명리학에서는 어떻게 쓰느냐? 이런 원래의 의미가 별이라는 거예요. 핵심이라는 거예요. 중추적인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중심적인 것이다 보니까 명리학에서는 이 제강을 뭐라고 한다고요? 월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월지. 즉 월지 원령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월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시 한번 가보면. 그래서 원령이라는 거는, 원령은 얘 제광과 같다는 거예요. 제광과. 뭐라고요? 별이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그러니까 아주 핵심적인 요체라는 거예요. 핵심적인 요체. 그냥 이걸 갖다가 그냥 직역을 하면 원령은 중심 축조 같은 핵심 요체인이라고 우리가 분석이 돼요. 그러나 시중에는 많은 서책에서는 그냥 이걸 직역을 이런 식으로 요렇게 안 해놓고 이걸 갖다가 그냥 바로 월지라는 표현을 그대로 써요. 그러니까 원령은 월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월지이니 이렇게 월지이니라고 해요.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하고 들어야지 그냥 단순히 제강이 월지다라는 말 자체는 제강이 월지다라는 뜻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로 그게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그것을 비유해서 그걸 갖다 월지에다가 비해서 제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비지택야 그랬어요. 만약 비유하자면 그러한 중심적인 핵심 요체란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그것이 마치 뭐라고 집과 같은 것인데 라고 했단 말이에요. 집과 같은 것이다. 그 요체이니까 그걸 집과 같은 저는 그걸 갖다 집이라고 표현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하죠? 그릇이라고 늘 표현하죠. 그렇죠? 예, 그릇과 같다 이렇게 나는 늘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집과 같은데 또 보면 인원 용사지신 택지 향야 불가이 불복 그러네요. 여기 봐요. 인원은 자, 요 인원은 뭐죠? 천지 인원이죠. 천지인 3원의 인원인데 이 인원 용사지신이라 그랬어요. 하하, 인원 용사라는 말을 우리가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습니다. 배웠습니다. 인원 용사라는 걸 뭘 인원 용사라고 했죠? 자, 지장관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2가지가 있다. 뭐라고? 인원 용사가 또 그다음에 원률 용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예요. 그 인원을 쓰는 거예요. 그죠? 인원을 지장관, 그죠? 이 지장관을 핵심 요체로서 이게 사용하는 그러한 신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신이라는 말은 인원 용사 중에 어떤 한 신이겠죠. 그러니까 뭐야? 그걸 가지고 십신이라고 표현해요. 10가지의 신, 개성신을, 각 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한 신을 말하는 거예요. 인원 중에서 사용되고 있는 핵심 요체로 쓰고 있는 그 어떤 특정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으니까 택지, 향야, 집의 방향, 대문, 집의 향과 같다라는 집의 향과 같다. 그러니까 집의 향과 같다. 자, 가봐요. 이렇게 가봐요. 이 월지라는 것이 월령이라는 것은 아주 핵심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월지라는 것은 월령이라는 것은 핵심으로서 뭐에 비유한다 그랬죠? 아니, 집으로 비유한다. 집으로. 그런데 그 집으로 비유한다면은 그 집 속에 들어있는 뭐라고요? 월지 속에 이게 제강을 월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집 속에 들어있는 뭐예요? 지장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장간의 어떤 특정한 신은 그것 때문에 그것이 뭐예요? 사령관이 돼서 나아가는 방향이 되는 거야. 그릇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 그릇은 쓰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적이 그릇인지 대접인지 유리 그릇인지 나무 그릇인지 이 그릇을 분별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한 그릇이니까 이게 뭐야? 그 집에 아까 이게 월지라는 게 월령이라는 건 집이라고 비유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인원은 지장관은 뭐예요? 그 집에 뭐라고?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대문이나 창문이나 내가 나아가는 방향, 특히 이제 대문이라고 보는 게 좋겠어요. 향이다. 나아가는 방향 설정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살아갈 곳을 자 대문과 같다 그랬어. 대문과 같다. 그래서 불가의 불복이라 그랬네. 불가의 불복. 살아갈 곳을 잘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건 이제 불가의 불, 뭐뭐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불복, 여기서 복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살 곳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살 터전 그거를 가지고 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선택하지. 여기 이제 어떤 소위 아까 복의 정자에 여기에 보면 뭐라 그랬죠? 복 플러스 뭐라 그랬죠? 입구라 그랬죠. 그래서 뭐야? 요 복이라는 말이 뭐냐면 선택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선택을 해서 뭐 하는 거예요? 통변하는 거예요. 예측해서 그러니까 통변한다는 뜻이에요. 예측해서 통변하는데 이게 뭐냐면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잘 어떻게 가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선택하지 않으면, 잘 가리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버리겠죠. 자, 봐요. 그러니까 월령 제강이라 했죠. 월령은 제강이다. 핵심이라 그랬다. 그 제강이 그게 뭐냐면 월지라고 표현했어요. 그 월지가 비유하자면 뭐라고 그랬죠? 집이다. 월지가 집이라면 자, 그 월지 속에 들어있는 사령하는 어떤 특정의 신,
그걸 지장간이잖아요. 그 지장간의 특정시는 마치 이 대문을 어디에다가 낼 것인가 하고 똑같은 거야. 이렇게.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집을 내면, 이것이, 집이 이게 바로 뭐냐면, 자, 월지라고 한다. 이게 월지라고 한다. 이게 월지라면, 이 월지 속에 들어있는 지장간은 마치 뭐와 이 집에서 나아가는 이런 방향을 해놓은 대문과 같고, 지시등,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말하면 깜빡이와 같은 거지. 깜빡이. 왼쪽으로 가겠다, 오른쪽으로 가겠다. 이 방향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바로 뭐다? 그게 원령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원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령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해합니까? 네. 이해가죠. 바로 이 원령이라는 것은, 즉 원령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집과 같은 것인데, 그냥 집이야, 집. 집과 같은 것인데, 그 집 속에 들어있는 게 뭐가 있다 그랬죠? 인원이, 지장간이 들어있는 거야. 그 지장간의 특정의 시는 마치 그 집에 그러니까 뭐와 같다고요? 대문과 같다. 나아갈 방향을 같다. 이해가시나요? 네. 그만큼 사주명리학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원령이라는 것은 이 사주가 나아가는 방향을 설정해 준다 그랬죠.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주가 어떤 특정의 신이 나아가는 방향성을 일러준다는 거예요. 자, 한번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죠. 자, 갑이 1원이 갑이에요. 갑이다. 그러면 이건 진월에 이렇게 갑이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 이럴 때는 이게 뭐예요? 목, 극, 토 해가지고 이거는 재성격이라 그래요. 재성격. 바로 재성격. 이거예요. 바로 이 월이 이 사주에 있어서 뭐라 그랬죠? 가장 뭐라고?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재강이란 뜻이야. 재강. 핵심이라는 거예요. 가장 핵심이야. 그래서 그걸 핵심이라는 걸 명리학에서는 그걸 가지고 이걸 월지를 가지고 뭐라고? 재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월지가 재강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재강이라는 말은 핵심이라는 뜻, 중추적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명리학에서는 그것이 월지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월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월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마치 뭐와 같다고? 이 집과 같다는 거예요. 집과. 이게 집과 같다. 집과 같은데 진 중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그래, 을개무가 들어있다. 바로 이것들, 얘네들이 주장하는 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고요? 방향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방향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방향이 달라진다면 이게 무토가 사령을 한다. 이 인원 중에 무토가 사령할 것 같으면, 바로 뭐예요? 목국대. 재성이 뭐야? 이 재성이 뭐가 된다고요? 대문이 된다. 나아가는 방향이 된다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말을 하자면 이와 같은 거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미 간목이 어쩌고 이게 아니라 그거는 잘못했다 그랬죠. 간목이 어쩌고 아니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미 무엇으로 살아가겠다는 게 이미 정해져 있다고요. 재성격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뭐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래서 이 월지를 집이라고 말을 한다면 월지를 집이라고 말한다면 대문은 그 사령하고 있는 뭐라고? 지장간과 같다는 거죠. 지장간.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월지 속에 있는 거니까 개수가 이렇게 투관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어느 대운에서 이 개수가 태어났다. 발련했다. 이럴 때는 이걸 이제 투간이라고 이 표현을 하는데 이 개수는 뭐죠? 수생 뭐한다? 수생목이죠. 이거는 뭐라고 한다고? 인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대운에 들어가게 되면은 본디 이 사람은 재성격의 사주로 살아가다가 이 개수가 투간이 되는 대운에서는 그래서 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잡기다 그래요. 섞여 있다. 잡기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잡기 인성격이다. 이렇게. 원래는 이게 잡기 재성격인데 이게 잡기 인성격이다. 라면 이제 격을 배워요. 잡기 인성격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 가면은 이 사람의 그러니까 용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릇의 용도가 바뀌었다.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집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집 속에
집 속의 인원이 사령하는 것에 따라서 뭐가 바뀐다는 거예요? 대문이 바뀐다 이 뜻이에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게 적천수에서 말하고 있는 원령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중구난방이 돼버려요. 중구난방.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얘가 주장할 때는 시기에는 재성격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성격이 힘이 약하냐 강하냐에 따라서 행운에서 세운에서 힘을 약하는데 도와주는 운이 오면 그 애는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좋다는 거야. 약한데 뭐야 더 약하게 하는 기운이 와서 그러면은 그 애는 어려워져요. 이해가요?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렇게 인성이 격이다. 이걸 가지고 뭐냐면 태중 성격이 나중에 배워요. 그냥 이렇게 이해만 하세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뭐라 그런다고? 태중 성격이라 그래요. 뭐 격이 성격이 되어 있지 않는 태중 성격 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이제 비로소 뭐가 됐다고요? 격이 성격이 되었다라고 성립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때는 격이 안 됐다가 다시 새로 발견이 된 것에 따라서 뭐야 격이 새롭게 변했다라는 거야. 바뀌었다라는 거야. 이걸 변격이다라고 해요. 변격. 그래서 이 변격이 되었을 때는 제 성격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이렇게 인성이라는 내용의 그릇이 바뀌는 거예요. 이 내용물이 인성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채워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성이라는 것으로 채워 넣어야 한다.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논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뭐로? 월지 속에 들어있는 뭐? 지향간. 인원으로서 그걸 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명리학은 다시 정리합니다. 요것만 이해하면 원령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사주팔자라는 것은 가장 핵심이 뭐라고? 원령인데 그 원령을 표현하는데 그게 가장 핵심이 그러니까 월지라는 거야. 근데 그걸 집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 속에 들어있는 집 속에 들어있는 지장간이 사령하는 지장간이 뭐야? 그것이 그래 대문다. 나아가는 방향성이다. 살아가는 방향성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바로 그러하다. 자 확실히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봅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에요. 원령이라는 것에 대한 핵심이 이제 적천수에 그렇게 표현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평진전이라는 경전. 자평진전에는 그러면 원령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죠. 자평진전 제8장, 이건 원전이에요. 원전 8장에는 이제 논용신이라서 용신론이 나와요. 용신에 대한 이해죠. 그러니까 논용신. 자, 요 이제 또 봅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술술술술 입으로 이렇게 외워져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음에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할 때도 써먹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해놔야 설명하기도 편하지만 자기가 안 잊어버려요. 자, 봐요. 저거 따라 해야 돼요. 자, 자평진전 논용신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팔자용신 전구원령. 한번 해봐요. 뭐라고? 팔자용신 전구원령. 예, 팔자용신 전구원령이라고 그래요. 자, 봅니다. 팔자용신이라는 거는 8글자, 예? 8글자의 용신이란 말은 뭐냐면 사용하는 십신. 용신이란 말은 사용하는 어느 특정의 팔자 중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특정의 십신, 특정의 신, 사용하고자 하는 특정의 신은 어디에서? 전구, 원령을 오직, 부에 어디에서? 원령에서 구한다. 원령에서. 이게 방점이야. 오직 구한다. 어디에서? 원령에서. 그러니까 팔자에서 쓰이는 가장 쓰고 핵심적으로 여기서 용신이라는 건 뭐냐면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신. 그러니까 적천수에서는 그걸 뭐라 그랬죠? 인원이라 그랬죠. 지장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팔자 용신이라는 말은 이 용신이라는 게 뭐냐면 적천수의 표현으로 비유하면 뭐냐면 바로 뭐라고요? 제강 속에 들어있는, 그죠?
이때 제강은 월지라고 표현할게요. 제강 속에 들어있는 뭐라고요? 인원을 말하는 거예요. 제강 속에 들어있는 인원지신을 말하는 거예요. 인원지신. 인원 용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인원지신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원, 지장간을 말하는 거야. 여기서 바로 쉽게 말하는 팔자, 용신, 전구, 원령이란 말은 그러니까 팔자 8글자 중에서 쓰이는 신은 그 쓰고자 하는 신은 바로 이렇게 제강 속에 들어있는 인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전구, 원령이다. 오직 뭐라고요? 원령에서 구한다. 원령에서 구한다. 그래서 원령에서 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뭐다? 핵심이라는. 그래서 제강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제강이다. 자, 밑에 보죠. 팔자의 용신은 오직 원령에서 구한다. 여기서 표현되는 용신은 월지사령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격국용신에 해당한다. 뭐라고요? 격국용신에 해당한다. 요게 방점이에요. 이런 거는 이제 지금 외워놓으셔야 돼요. 격국용신에 한문을 요렇게 써요. 격국용신. 이렇게 써요. 격국. 즉 어떠한 특정의 격에는 어떤 십신을 쓴다는 뜻이야. 이 격에는 어떤 신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바로 그런 뜻이에요. 격국용신에 해당한다. 격국용신은 용신론에서 자세히 다루기를 한다. 요거는 이제 용신론에서 이제 자세하게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요것도 쭉 읽어볼게요. 자, 금인부지 전주 제강 연후장 사주간지 자자 통기원령 이관희기. 금인 요즘 시대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은 부지 몰라. 뭘 모른다고요? 전주 오로지 이 제강이 주인이 되고 이 제강이란 말이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핵심인데 이 제강이 뭐라 그랬죠? 명리학에서는 이거를 그래서 월지라 이거 월지. 이게 월지가 중심이 되고 연후, 장, 사주, 간지. 그러고 난 다음에 사주, 간지에 사주, 간지에 자자, 통기월 각각 그 글자들이 어디에? 원령에 기속하여서 봐야 된다. 뭐를? 희와 기를 가려야 한다는 것을 부지 알지 못한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오직 그러니까 사주명리를 볼 때에는 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월지원령을 가장 원령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으로서 사주팔자의 모든 사주팔자의 이 간지의 사주팔자에 여기서 간지 사주팔자라는 말은 사주 간지에 이 간은 천간에 드러나 있는 것이고 지지는 지지의 인원을 말하는 거예요. 지지. 그래서 사주 8글자에 모두 들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어디에? 원령에 기속해서 원령에 기속해서 희기를 가려야 한다는 것을 요즘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냥 사주 천간의 글자 몇 글자, 오행이 몇 글자 이런 식으로만 변별하고 있더라. 그래서는 안병리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강하게 하고 있죠. 누가요? 심효천 선생이 아주 통탄에 맞이하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자평진전에 보면 제 부장, 이거는 자평진전 제 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주본을 가지고 있다면 그 평주본이 아니라 이거는 고전이에요. 그래. 쉽게 말하면 진전 원전이에요. 자평진전 9장에 보면은 논용신 성패구의라고 라는 장이 있어요. 이 보면 논용신 성패구의라서 용신의 성립과 패하는 것, 그러니까 하는 것을 또 그다음 구하거나 응해주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논하겠다라는 거예요. 용신의 성패궁을 논해보겠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배울 거예요. 용신, 전신, 원령이라고 또 이렇게 또 써놨어요. 모든 건 다 원령이라고 그러니까. 용신이라는 거는 뭐예요? 사용하고자 하는 특정의 신. 그러니까 뭐예요? 십신. 그게 뭐예요? 방향이죠, 방향.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어디에서 오직 신 찾는다. 어디에서? 원령에서 찾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용신이라는 고유 명사로 이렇게 쓰고 있지만, 이 명사로 쓸 때는 이게 용신이라고 쓰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용신이라는 단어는 뭐라고요? 용신이라는 거는 십신, 그 특정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월지에 있는 지장간. 지장간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자평진전 제10장에 보면은 말이죠. 자평진전 제10장에 보면은 논용신의 변화가 나와요. 용신 변화. 용신은, 그러니까 이 용신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은, 자, 월지의 제강이죠. 월지 속에 들어있는 뭐? 지장간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이 지장간. 월지 속에 등장되어 있는 이 지장간을, 이게 따라서 논용신 변화가 온다라는 거예요, 변화. 그래가지고 뭐야? 용신의 변화. 그걸 쓰는 게, 용신은 그러니까, 그 떠오르는 것에 따라서 즉각 뭐 한다라는 거예요?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변화. 쓰는 용도. 자, 여기서 한마디 드릴게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뭐야? 일간을 위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용신이라는 별개의 용신법이 있습니다. 그 시중에서 쓰고 있죠. 그거는 뭐야? 자평진전, 자평명리학의 용신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주를 했던 동해서라고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후대 명리학자들, 여러분들로 우리들로 말하면 형님뻘 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일간을 중심으로 들었다 놨다 하는 억부를 만들어냈어요. 그걸 가지고 용신이란 특별한 하나의 별정의 신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결국 이 논용신의 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를 못해요. 왜? 그 사람들의 말로 의하면 용신은 특정되어 있으니까 사람의 용신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일관만 하는 거다 보니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용신은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뭐야? 대문이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다음 대문이 바뀌게 됐다 말이에요. 그 다른 말로 이런 것이죠. 자, 마침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죠? 제가 뭘 가지고 있나요? 종이 그릇을 갖고 있습니다. 이 종이 그릇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할게요. 이게 여러분들의 그릇이에요. 여러분들의 그릇, 사주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이게 뭐예요? 차를 담았어요. 물을 담았어요. 근데 이게 찢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할까요? 이 찢어졌어요. 어디 찢어졌니 확인을 해가지고 만약 밑이 찢어졌으면 거기에 흙을 담고 묘목을 심는 데 쓴다? 또 좋고 또 이걸 찢어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붙여서 또 쓰레기다 버려? 좋은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게 나니까 쓰레기들 버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이거는 그래서 이게 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이제 이해가나요? 이거는 나예요, 나. 나란 말이에요. 그 나를 갖다 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웃자고 한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자, 찢어졌음으로써 이걸 떼우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죠? 그래요. 떼우자라는 거예요. 떼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물 부으면 돼요. 근데 떼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깨진 독에 물 붓기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럼 삶이 어떨까 봐요. 팍팍해지겠죠. 만약에 이거 줄줄줄줄 새고 있으니 내용물이 새는 거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그 재물이 되겠습니까? 직업이 올바라지겠습니까? 줄줄줄 샌다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 학문을 배우면 바로 그것을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방향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찢어진 것이 어떻다? 이제는 떼올 수 없을 정도로 그게 구멍이 커져 버렸어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구멍이 커져 버렸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이거 또 버려버릴까? 다른 컵에 다른 컵을 씌운다? 그 말이 안 되죠. 이게 나니까. 이게 나니까. 그죠? 그러면 안 컵이 되고. 아니고 나라고. 이게 나래 안 나. 시집을 가면 되겠네. 뭐 그런 표현도 뭐 되겠네. 팔자를 갖고. 자,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아까 깨졌으니까 이 줄줄 새잖아요. 그죠? 더 이상 되니까 깨진 독에 물 붓기라 그랬잖아요. 깨진 독에 물을 계속 부어도 될 것이 아니라 물을 안 부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물을 붓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물을 붓지 않으면은 거기다가 뭐를 붓자는 거예요. 밀보리 콩을 한번 부어보자 이게. 어때요? 기가 막히죠? 자, 밀보리 콩을 부었더니 새요 안 새요? 안 샌다. 오히려 찢어진 것이 통풍이 되어서 줄줄줄 새던 물구멍이 통풍구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굉장히 건강한 그릇으로 또 건강한 내용물을 채워졌더라. 바로 그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물이라는 것이, 물과 콩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인원이라는 뜻이에요. 지장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나의 쓰임이에요? 안 쓰임이죠? 방향이죠. 대문과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자평진전에서는 뭐라고 했다고? 그 쓰고자 하는 십신이, 그 쓰고자 하는 사령신은 뭐 한다고요?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저걸 들으면 제가 이제 옛날에 공부를 할 때 정말 옛날 우리 노장님이 그러셨어요. 이제 한참 나는 이제 그 용신에 대해서 공부를 책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용신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덜 갔던 겁니다. 그래서 노장님한테 물었죠. 아, 용신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손가락이야 그래. 손가락 용신이라는 거야. 즉 화장실에서 손가락 용신이래. 그게 뭔 말입니까?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저 요즘 말로 그 비대 화장실이 아니고 절간에는 뭐가 있죠? 푸세식이에요, 푸세식. 그러니까 푸세식에 갔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뭐가 없어. 종이가 없는 겁니다. 종이가 없고 거기 뭐 지푸라기도 있으면 줄줄줄 해가지고 그죠? 그걸로 해서 닦으면 되는데 그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죠? 방법이 도리가 없습니다. 그냥 옷 입고 나올 수는 없고 어떻게 하죠? 그래요. 나 손 닦으면 되니까 손으로 좀 대충 어떻게 해요? 걷어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용신이거든요. 아니 화장지가 없는데 손가락이 용신이죠. 그 용신의 변화인가요? 그 용신의 적재적소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희신은 뭔지 아세요? 거기 벽인 거예요. 거기 만약에 그 좀 벽집이 있으면 거기다가 해가지고 쓱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쓱.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더 쓱. 그리고 또 한 번 쓱. 그리고 옷 입고 나와서 어떻게? 어? 손 씻어요. 그것이 뭐다? 용신. 그 노장님이 정말 적절한 비유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 용신이란 말을 내가 늘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배들한테도 늘 그래서 손가락 용신. 그 뭐야? 용신은 뭐 한다? 변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심요점은 바로 용신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많은 그 시중의 명리학자들은 명리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용신은 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용신이 그들의 이론대로면 일간이 약하면 들어주고 일간이 강하면은 눌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야? 용신이라는 뜻이야. 그게 어떻게 변하느냐고 이렇게. 그걸 막 피를 토하면서 이야기해. 왜? 원전을 공부하지 않고 자평명리학에 대한 이해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만 배운 거예요. 오직. 그러니까 그건 누구의 이론이라고 그랬죠? 그건 명리학이 아니에요. 자평명리학이 아니고 그건 누구의 이론이라고요? 동해 설하고의 이론이에요. 근대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일간만 가지고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간은 기준이라고 그랬죠. 사주의 기준. 그죠? 그러니까 연월 일시 중에 내게 아닌 게 있나요?
사주 다 내 거잖아요. 근데 일간만 들었다 놨다. 그럼 연월일시에 있는 내 사주는 그거는 죽어도 괜찮다는 뜻이야. 이런 말이 안 되는 앞뒤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오직 그러니까 일간을 갖다가 약하면 일간을 칵 합니다. 그런데 연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일간이 목이라면 이게 약하면은 술을 갖다가 막 이걸 용신을 쓰겠다는 거야. 그런데 연에 있는 그럼 화는 여름에 그 병화가 있다 이거야. 그럼 그걸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다 꺼져버리겠네. 그러니까 이게 모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간만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평학은 일간학이 아니고 자평학은 원령학이에요. 월지원령학이에요. 그래서 일간은 뭐 하는 거라고요? 십신을 배속하고 격을 세울 수 있도록 뭐 한다? 기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일원이라 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일원이라 그러죠. 일원.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점을 삼는다. 그러면 나는 이제 연간, 월간, 시간, 일간 그럴 때 이제 천간이라는 의미로서의 일간이라고 하지. 그냥 원령을 하고 십신을 배세할 때는 일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일원이라고 표현. 그래 고전은 다 일원이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기준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남의 명을 정말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오냐면 이런 문제가 와요. 일간만 자꾸 들어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격이 올해 재성이 활황이 돼가 좋은데 아주 좋다. 그런데 일간만 들었다 놨다 하다 보니까 아이고 당신 올해 안 좋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럼 내가 돈을 좀 벌려고 했는데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 좋습니다. 그 준비도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제가 아주 무력해. 그런데 일간만 기준하니까 아 당신 원래 제가 좋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뭐 제가 망조예요. 반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마어마 이걸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명심해라. 그래서 항상 원전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게 정통명이에요. 그래서 이 논용신 변화에 보면 자평전 제10장이에요. 원전 10장이에요. 그 변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여기 장을 배우게 되는데 그 논용신의 변화, 이 용신의 변화에서 성격이 되고 폐격이 된다. 그리고 또 구운이 되기도 한다. 이래서 그걸 또 다시 또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용신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죠. 용신, 기, 주, 월령이 연, 월령, 소, 장, 불일 이 용신, 수, 유, 변화 그럽니다. 아하, 용신이라는 거예요. 이 용신이라는 것은 이 월령을 뭐 한다고? 주관합시다. 잘 봐요. 이 용신이라는 거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용신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십신의 특정의 십신 어디에 있는? 월지 속에 들어있는 인원이라고 그랬죠. 인원. 그 지장간 중에 어떤 특정의 신 그것은 말이죠. 그것은 이 월령을 뭐 한다고요? 주관할 뿐만 아니라 그걸 주관한다. 이해가세요? 월령이라는 건 이 용신이라는 거는 월지 속의 인원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월지 속 인원의 특정의 어떤 특정의 신은 그것이 뭐 월령을 주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월령소 장불일 그럽니다. 자 여기 나 월령의 지장간 이 월령 속에 둔장되어 있는 지장간은 월율분량 이란 사람인데 자 봐요. 불일 그러면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나요? 그걸 가지고 뭐냐 지전산물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지전산물이라고 그래. 지전산물이라고 그래. 지전산물이라고 그래. 자 지지 속에 들어있는 뭐라고 해요? 세 가지 물건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인원이야. 지장간이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원령의 지향관이는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 이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세 개, 두 개에서 세 개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그 한 개만 들어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뭐 월지 속에 들어있는 그 특정의 어떤 십시는 어떻게 한다고? 변화가 생겨나게 된다 이거야. 그 용신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야. 그 변화가 그 특정에 사령하는 것에 따라서 투출되는 것에 따라서 아까 설명했죠. 진중에 을, 개, 무가 있으면은 무가 사령하다가 개수가 오면 뭐가 된다고요? 개수가 투관해서 그걸 가지고 변격이라 그래요. 그걸 용신의 변화라고. 그때는 방향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방향 틀었다가 이번엔 어떻게 틀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틀으라는 거예요. 즉 물이 줄줄 새는 컵에 물을 버리고 뭐를 담으라고요? 밀이나 볼이나 콩을 담으라 이 말이에요.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방향.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중에서는 명리학자로 표현도 못하겠어요. 명리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용신이 어떻게 변하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원전은 공부를 안 하니까 그냥 위에서 자기들이 스승이 배우고 가르쳐준 대로 그것이 전부이냐. 설마 스승이 잘못 가르쳤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러고서는 곧장 그걸 갖다가 그럼 원전을 갖다 주면 머리를 걸쳐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 선생이 잘못 가르쳤구나. 그런데 자기는 그거를 또 가르치고 있어. 그렇게 자기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자기들이 양심 고백을 못해. 내가 여태까지 가르쳤던 거 내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다시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그것으로 논문도 쓰고 박사 논문도 책도 내고 그거 다 바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가는 거야 이게. 이게 정말 미신에 미신을 더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담원학당에서 하는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지금 고군분투 이걸 바꾸고 원전대로 명리학을 하자라고 정통 명리학을 하자고 외치고 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거기에 선구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속에는 불일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신이 하나라고 딱 그러니까 일간용신을 해가지고 그걸 나는 일간용신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분류를 하기 위해서 일간용신. 그러니까 근대 명리학자들이 만들어낸 일간용신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정하는 거야.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돼. 여기 뭐라고 써놨죠? 유일이 아니고 뭐요? 유일이 아니고 뭐라고요? 불일이 하나가 아니라고. 또 보죠. 이 용신 수유 변화 그래. 여기 방점이야. 이게 방점이야. 그래서 용신의 변화가 생겨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지지 속에 들어있는 지원들, 그죠? 이 지지 속에 있는 지원에 의해서만 지원을. 그 지원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변화가 생기게 된다는 거야. 일간이 약하니까 들어주는 걸 용신을 하고 일간이 강하니까 눌러주는 걸 용신으로 쓰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것이 아니라 이 지전 산물 속에 들어있는 이 인원들이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원령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불일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더라. 어떻게 진중에는 을, 개, 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각자 이 지전 산물이 있다 이게. 이거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변화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여기 별표 몇 개? 5개인 거야. 뭐라고요? 별이 5개야. 별이 5개. 이해가세요? 자, 여러분들 제가 소위 이 명리학에서는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박사학위를 동양학의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피가 터지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통 명리학을 하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사람의 명을 주관하는 거예요. 잘못 설명을 하게 되면 그건 말이에요. 정말 안 보는 게 그것도 돈 받아가면서 잘못 이야기한다는 거야. 이건 안 돼요.
나빠요. 사람을 궁궁하게 만들어줘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힘들어서 온 사람한테. 그렇지 않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령의 작용들에서 한번 공부를 해보죠. 자, 잠깐 쉬었다 갈까요? 예. 네. 박수 한번 쳐야 돼. 이렇게 목이 아프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바른 능력을 재발하라는 뜻이에요.